열심히 해가지고 자축하고 싶을 때 복식을 많이 어. 하더라. 기쁜 복식, 네네. 행복한 복식.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식단을 하시거나 아니면 마인드풀 이팅을 하시거나 지금까지 저희가 폭식증 치료 프로그램을 하면서 혹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다이어트 도구를 버리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네. 버리기로 했던 몸무게 재기랑 다이어트 방법 찾아보기, 음. 이거를 정말 철저히 지켰거든요. 어.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고요. 네. 이렇게 먹고 살아도 되나 하는 불안감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매 끼니마다 마인드풀 이팅을 지키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매일 지키진 못해도 가끔 생각날 때마다 요를 음미하면서 먹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럴 때 되게 또 죄책감을 느끼거나 막 다 먹어치워야겠다는 생각 없이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전체적인 식사의 만족도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를 돌아보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또 뭔지 한번 말을 해볼 텐데요. 과식, 폭식을 하도록 유혹하는 주변 자극을 정리하는 게 제일 힘드셨는지, 아니면 나쁜 음식을 내가 식단에 포함시켜서 드시는 게 가장 어려웠는지, 아니면 식사 규칙을 수정을 하는 게 힘드셨는지, 혹은 건강한 식사 계획을 짜는 게 힘드셨는지,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우셨나요? 잘못된 식사 규칙을 수정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셨죠? 결국에는 네. 내가 먹는 식사량을 결정하는 거는 내가 식사를 언제 끝내느냐가 되게, 결국은 이제 그게 마지막으로는 그게 결정이 지어진다고 생각을 네네. 했는데, 포만감을 느끼기는 하는데 그 포만감을 느낀 다음에도 몇 입 더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고, 이 정도면 배부른데라고 느껴지는 시점이 되게 빨리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배는 이제 배부르다 하는데 머리에서는 야, 이만큼 먹고 그만두면 너 나중에 배고파서 안 돼. 더 먹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만류하는. 그리고 식당에서 막 시켜 먹었는데, 아니, 우리 사장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어. 이제 머릿속 상상들이 저를 막, 배에서는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데, 내려놓으면 너무 깍쟁이처럼 보일까봐. 아니면 식당 주인이나 이런 분들이 실망을 하실까봐. 나중에 배가 고플까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식사 규칙을 수정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건강한 식사 계획 짜기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너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싶지 않다. 뭐 너무 튀긴 것을 먹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있는데, 항상 그게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막 그런 거를 지키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한정된 시간 안에 뭐 배달이 빨리 오는 집에 시켜서 빨리 먹고 다음 진료 가야 되고 이럴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약간 내가 원하는 메뉴가 아닌 거를 먹을 상황일 때 살짝 이제 기분이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먹기 시작하니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내 식사 패턴이라든지 식습관에 대해서 그래도 이 폭식증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하시고 개선을 하시려고 지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노력을 해주시고 있는 상태이긴 하네요. 네. 네. 주변에서 얼굴 작아졌다 그러던데. 안 재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안 빠진 것 같은데. 오늘 할 거는 그겁니다. 우리가 만족 요인을 찾아서 기분 좋은 환경에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음식을 먹을 때, 그럴 때의 즐거움은 정말 커다란 만족을 주잖아요. 바쁜 진료 시간 중에서도 내가 빨리 이거를 먹고 다음 진료를 들어가야 되는데 바쁘게 먹는 음식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다. 네. 그러면 뭐 그 짧은 식사 시간 동안에도 만족감을 느끼면서 기분 좋게 다음 진료를 준비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진료 시간을 쪼개서 급하게 한 끼 드시는 건데 별로 안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은 시작할 때부터 이미 기분이 좀 안 좋은 상태로 식사를 시작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네.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식사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음식을 먹을 때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은 내가 진정으로 먹고 싶은 게 뭔지 물어보는 거죠. 나의 미각이 어떤 음식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는지는 나만 알 수 있잖아요. 네. 직관적인 식사자로서 어떠한 도덕적인 판단도 내리지 말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족감 있게 식사를 하시는 그런 식사 패턴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포만감을 잘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족감을 높이는 배고픔과 배부름의 시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배고픔의 시점, 배부름의 시점, 그리고 포만감을 느낄 때를 찾아왔었잖아요. 배고픔을 느끼면서 식사를 언제 하게 되는지, 그리고 배부름을 느꼈을 때 언제 식사를 중단하게 되는지, 포만감의 신호를 놓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오셨어요. 오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점심은 몇 시에 드셨나요? 오늘 점심은 1시 30분에 음. 먹었고요. 당시에 배고픔 등급은 어느 정도셨나요? 배고픔 등급은 사실 한 3도 아니고 한 4에 가까운?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배가 고프진 않은데 지금 안 먹으면은 놓치니까, 스케줄 늦으니까 네네. 이런 생각이 조금 더 가까웠던 것 어, 같아요. 뭐 드셨어요? 네, 회전초밥 먹었습니다. 배부름은 어느 정도일 때 배부름을 느끼셔서? 아, 네. 음, 6 정도. 네. 그때 식사를 멈추셨나요? 아니요, 한 개 더 한 개 먹었습니다. 더 먹었으니까. 그때 왜 한 개를 더 드시게 되신 거예요? 회전초밥집에서 사실 한 접시를 먹고 배가 불렀거든요. 네. 뭔가 한 접시를 먹고 일어나는 게 음. 좀 미안하더라고요. 음. 좀 고민을 하다가 한 접시만 더 먹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두 번째 접시를 그렇게 막 먹고 싶은 그런 네, 네. 생각은 안 들었었는데 네. 이제 나중에 배고플 거라는 생각과 한 접시만 먹고 일어나는 게 좀 눈치가 보이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으셨지만 네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4조각 먹었어요. 식사 만족도는 어떠셨어요? 10점 만점에 3점? 왜 이렇게 만족도가 크게 높지 못했을까요, 오늘? 탄수화물은 적고 고기가 많은 그런 메뉴를 좀 먹고 싶었는데 근데 음, 식당가에서 이렇게 네네. 메뉴를 이렇게 훑어보는데 다 약간 이제 분식하고 뭐 덮밥, 어, 볶음밥 네네네. 위주인 거예요. 제가 먹고 싶은 그런 메뉴를 파는 데가 안 보여서 음, 빨리 먹고 일어날 수 있는 곳을 택했거든요. 음, 이 메뉴 선택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네네. 않은 상태로 식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음, 올라온 지 오래된 거여가지고 밥이 좀 음, 딱딱했어요. 내가 진정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드셨네요, 오늘은. 네, 맞습니다. 방금 만족감 발견표를 작성을 했는데 어떤 경향이 있는 것 같으세요, 원장님? 오늘이 근데 되게 예외적인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네네네. 제가 말하면서 보니까 어, 진짜 어. 눈치를 많이 어, 보는구나. 어, 어. 전혀 그럴 필요 없는데 네네. 눈치를 좀 보는구나 하는 네. 거를 좀 발견을 했고요. 어, 머리로 생각한 적정 식사량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우리 어. 넘기는 거엔 되게 관대한데 그걸 다 못 아, 채울 때에 대한 네네. 어떤 불안 같은 게 아직 좀 극복이 잘 안 된 것 어. 같아요. 모르고 계셨어요? 내가 식사를 할 때, 주변의 눈치를 좀 보는구나. 나의 식사 이렇게 음, 내려놓는 거에 있어서도. 지금 안 먹으면 나중에 배고플 것 같은데? 이거를 그래도 배가 부르지만 지금 안 먹으면 나중에 또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에 불안해 하시는 그런 부분을 내가 느끼고 있구나 하는 거를 모르고 계셨나요? 엄청 어렸을 때 다이어트 막 굶으면서 다이어트 할 때 음, 그때 좀 이제 눈치 보는 게 조금 있었거든요. 음, 지금은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처음엔 다이어트라 생각했지만 이제 네네. 직관적 식사가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마인드풀 이팅 하면서 포만감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다는 걸 좀 깨달으면서 네네. 그 생각이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우리가 마인드풀 이팅을 하면서 어느 포만감을 느끼는 순간이 평소에 식사하시는 양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는 걸 네, 알게 되신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포만감의 신호를 잘 맞춰서 식사를 중단을 하셨을 때 뒤에 배가 많이 고프셨나요? 이 불안감에 영향을 음, 줄 만큼 배가 추후에 많이 고프셨어요, 나중에? 배가 음, 고프다는 감각이 그렇게 심하진 음, 않았고요. 음, 탈진해가지고 음식 맛이 잘 안 느껴지고 막, 이런 약간 음, 혼이 나간 그런 네네, 집에 가면은 약간 막 네. 봉공이 좀 풀려 있고 약간 그럴 때가 많아가지고 어, 저는 항상 그 최선의 집중을 다해서 한다고 음, 음, 생각하는데 음. 이제 저랑 면담하시는 분들이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냐고 어, 한다거나 그럴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내 배고픔 감각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나의 어떤 건강이나 컨디션 상태에 집중을 해야 네네네네. 되는지 조금 혼란스럽긴 했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간식 시간을 정했잖아요. 아, 간식을 혹시 드셔보셨는지 좀. 앞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안 먹어봤어요.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럴 때를 음, 대비해서
중간에 이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어, 있는 우리가 그때 간식을 정했었잖아요. 뭐 에너지 음, 바라든지 아니면 원장님 드시는 두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드셔보시고 그랬을 때도 내가 포만감 신호에 맞춰서 음, 식사를 중지를 했을 때 자꾸 배고플까 봐 불안하다. 기력이 떨어져 음, 보일까 봐 불안하다. 이런 불안감이 지속이 되는지를 한 번 음.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만약에 식단을 지키게 되신다면 꼭 간식을 챙겨 드시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정적인 폭식을 하는 부분도 문제였었잖아요. 네, 정서적인 갈망 때문에 먹으면은 장기적으로 계속 감정이 악화가 될 뿐이잖아요. 네, 일시적으로 그 감정을 무디게 해줄 수는 있지만 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의 근원인 폭식의 거북함을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데 음, 원장님 요즘은 감정적인 폭식을 좀 하시는 편인지 그래도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감정적인 폭식을 가능한 줄이려고 노력을 해왔다 음. 싶으신지. 제가 저기 서울에서 워크숍 공부하러 갔는데 저희 네. 은사 교수님을 만났거든요. 네네네. 교수님이 이제 그 소아정신과 전문으로 하셔가지고 네. 성인 ADHD 많이 네, 보시거든요. 네. 제가 성인 ADHD인 건지 네. 폭식을 하는지 살이 안 음. 빠집니다. 근데 감정적으로 폭식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음. 그럴까요? 이랬다. 너는 열심히 해가지고 자축하고 싶을 때 폭식을 많이 어, 하더라. 진료 열심히 하고 수고의 의미로 네. 나 오늘 폭식할 수 있다. 고생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 화날 때 폭식은 많이 안 하는데 네. 자신에게 막 치얼스 막 이런 거 하고 어, 싶을 때 기쁜 폭식, 네네. 행복한 폭식. 기분이 좋을 때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도 포만감을 느끼시면 멈추는 그거는 계속 지켜주셔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다행히 그래도 내가 불편한 감정이라든지 나쁜 생각들을 음식으로 도피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행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음,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스트레스의 수준을 줄여야지 아무래도 감정적인 폭식을 음, 하는 경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돌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음. 것도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마무리하는 것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제 생각을 풀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식증 치료 프로그램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알려준 게 되게 마음에 들었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방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밥을 몇 숟가락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려면은 내가 어떤 감정 상태일 때 밥을 많이 먹게 되고 또 포만감을 무시하게 되고 배고픔 신호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이제 배고픔을 느끼고 맛을 느끼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제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나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걸 또 이해하면서 이 과정을 마무리를 하게 되니까 큰 깨달음을 좀 얻게 된 그런 기분이 들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나를 위한 작업을 먼저 하면서 식사 습관을 교정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근본적인 접근일 수도 있었겠지만 음식을 고치고 싶어서 치료를 시작한 사람에게 나라는 사람을 돌보고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지금 필요한 것과 거리감이 멀게 느껴졌을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실용적인 데서부터 정말 핵심적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접근으로 이어진 이 과정들이 저한테 되게 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좀 실천을 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과 나에 대해서 관심을 더 쏟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